안녕하세요. 캐드PT 박쌤입니다. 오늘 시간은 인벤터에서 도면 배치 및 캐드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앞서 인벤터에서 도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난 100% 캐드에서만 도면 작업을 할 거야, 난 저렇게 하지는 않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훈련생 및 입문자 위주로 인벤터 도면 환경에서의 도면 배치와 캐드로의 기본적인 변환에 대한 학습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 환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면 환경 들어가는 방법은 인벤터에서 기본으로 주어지는 빠른 실행 메뉴에서 요 도면을 선택하셔도 좋고요. 이게 펼쳐질 텐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도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 꼭 바로 누르셔도 되고요. 새로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새로 만들기 버튼 눌렀을 때 스탠다드 IDW, 인벤터에서 도면 환경이죠. 그래서 스탠다드 IDW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면 환경이 생성이 됐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본으로 주는 이 도면 템플릿이죠. 이 도면 템플릿은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트리상에서 기본 경계와 ISO를 잡아서 딜리트 누르셔도 좋고요. 삭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시작을 하면 이제 도면이 깔끔해지죠. 여기에 단순히 배치만 하는 역할로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이 도면 자체가 다른 부품들을 가지고 왔을 때 좀 공간이 작거든요. 기본이 A3이기 때문에 캐드 도면으로 변환할 때 A2에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도면을 A2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에 시트를 우클릭해서요. 우클릭하면 시트 편집이라는 단추가 있고요. 시트 편집 클릭, 요때 A3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A3를 선택해서 A2로 변경을 하는 거죠. A2 변경 확인 누르면 실질적으로 어떤 변경점이 없어 보이시겠지만 사용해 보면 만약에 그림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림이 좀 더 작아지는 연출이 됐겠죠. 도면이 커진 거니까요. 여기서 제가 풀리 하나를 열어놨고요. 뒤에 이어가지고 기어하고 커버 그리고 축 본체 순으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리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도면을 변경하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할 때는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 하나 남았습니다. 관리 탭에 스타일 편집기 들어가셔가지고 워낙 무거운 부분의 버튼이기 때문에 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늘리는데 조금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표준 ISO 선택하고요. 뷰 기본 설정, 여기서 무엇보다 너무나 중요한 위치, 일각법이 기본으로 인벤터가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ISO가 일각법 기준으로 도면 표준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삼각법으로 변경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삼각법 변경 후 저장 및 닫기 눌러야 되겠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각법 변경 안 하고 진행을 해버리시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는 아주 불상사가 생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삼각법, 이게 처음에 길들여지면 좀 나은데요, 사용하실 때 좀 더 편하게 하시려면 하나의 어떤 양식을 파일 자체로 저장을 해 놓으신 상태로 그 파일을 템플릿의 어떤 방법처럼 쓰셔야 좀 불편한 사항을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삼각법 변경 후에 이제 뷰 배치에서 기준을 눌러서 풀리를 데리고 옵니다. 풀리 처음 배치 기준은 대칭의 형태의 어떤 형상들이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우측면도의 기준으로 배치를 먼저 합니다. 그때 창에서는 도면상에 나타내야 되니까 음영 처리는 필요가 없고요. 오로지 선으로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숨은 선은 단면을 칠 거기 때문에 또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은선 제거, 축척 1대1,
화면 표시 옵션에서 접하는 모서리는 제외를 시킵니다. 접하는 모서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보실게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그 목깎이에 있는 지점에서 목깎이가 이렇게 가는 실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3D 프로그램에서 도면 작업을 전면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타내셔도 사실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2D에서 이렇게 목깎이를 연출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D로 넘긴다는 기준하에서는 이 목깎이 선이 접하는 모서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또 이 상태에서 우리는 국부투상만을 연출할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접하는 모서리는 도면상에서 특히 3D로 작업 후 모델링 후에 CAD로 넘기는 작업을 할 때에는 꼭 접하는 모서리 해제 후에 확인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확인 눌러 주시면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네, 변경된 후에 단면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면 치는 기준 설명드리면 투영이라는 기능 옆으로 가서 단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면 기능 위에서의 어떤 이런 도면상의 기본 기능을 수행할 때는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CAD를 쓸 때도 어떤 형상을 잡아 놓고 명령어를 입력해서 기능을 수행하거나 혹은 명령어를 치고 선택을 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 인벤터의 도면 환경에서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도면에 이렇게 뷰, 하나의 뷰입니다. 뷰를 선택, 요 테두리가 빨간색 박스가 나올 때 눌러주고 단면을 누르면 실행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단면의 기능을 누르고 도면 뷰의 테두리를 선택해주면 또 동일하게 기능 수행이 되는 겁니다. 요 컨트롤이 생각보다 이제 도면에 뷰가 많은 상태일 때 선택을 한 줄 모르고 이제 기능을 눌러요. 눌렀을 때 어떤 게 눌렸는지 잘 모르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실수들이 간혹 있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가장 큰 실수가 어디서 발생을 자주 하냐면 요 스케치예요. 스케치. 도면상의 어떤 선이 됐든 원이 됐든 뭔가 하나 덧대주거나 그림을 그려야 될 때에는 이 스케치 시작을 쓸 수밖에 없는데 요거 뷰를 테두리를 눌러놓고 쓴다는 가정하에 엉뚱한 걸 눌러놓고 스케치 시작을 누르면 거기에가 기준인 줄 모르고 엉뚱한 데 스케치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 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해놓고 나중에 이거 수정이 안 되네. 이게 왜 작동을 안 하지? 이런 생각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도면의 뷰 테두리와 기능을 수행하는 순서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단면 누르고요. 그대로 이어갈게요. 뷰 눌렀습니다. 이때 단면의 기준은 12시에서 6시 방향으로 이렇게 반을 치는 거죠. 그죠? 이때 시작은 단면 기능 누르고 나서 12시 방향 정점 부위에 마우스를 건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초록색 점이 나오고요. 이때 마우스를 위로 쭉 올리면 참조선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확대를 좀 해보면 참조선 보이시죠? 참조선을 좀 당겨서 쭉 올린 다음에 클릭 6시 방향으로 쭉 내립니다. 이때 이렇게 직각 구속 조건처럼 직각의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나타나면 수직의 의미를 해요. 그래서 좌우로 움직여서 보면 딱 서는 이 위치가 보이시겠죠? 이걸 이용해서 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꺾이거든요. 요 아무것도 없는 위치에서 꺾이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종료를 해야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끝을 맺으시려면 우클릭 계속을 딱 눌렀을 때 이렇게 뷰가 나오게 됩니다. 단면 친 위치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 오른쪽보다는 왼쪽에다가 배치를 하시는 게 삼각법이 조금 틀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클릭을 넣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단면 자체는 모델링 하나를 냅두고 나면 완성하고 나면 도면상의 단면 아주 수월하게 나옵니다. 그게 3D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제가 위치를 조금 옮길게요. 자, 요 위치에서 요 국부투상이 필요한 단계가 남은 거잖아요.
근데 단면을 친 이 뷰에다가 요 국부투상만을 남기는 기능이 오리기거든요. 이 오리기 기능을 수행을 하면 여기다 바로 제가 지금 뷰를 잡고 기능을 눌렀죠. 이때 얘한테 난 여기만 남길 거야 라는 형태로 사각형 테두리를 치는 거예요. 탁 치고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좀 전에 온전했던 단면도가 오리기의 영향으로 같이 잘려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단면을 친 뷰는 단면을 치고 나면 웬만하면 건드리시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어떤 다른 작업을 하시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 Z를 누를 거고요. 그래서 단면 친 뷰는 어이 저리 가 하면서 밖으로 빼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얘는 사용하지 않겠다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단면 뷰를 위해서 활용한 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쓰지 않으시는 거, 더 이상의 작업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나는 국부투상 어디서 가지고 오나 하실 텐데, 이 단면 부위에서 투영을 눌러서 단면 부를 찍고 오른쪽으로 다시 당기는 거죠. 그대로 갖고 나오죠, 그죠? 클릭을 누르고 우클릭 작성입니다. 이때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면 여기다 오리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테두리를 잡았고요. 오리기 누르고, 요 조금 더 삐져나가도 상관없거든요. 어떻게든 억지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다 잡겠다라는 욕심은 버리시고 요 정도만 잡아도 괜찮습니다. 클릭을 누르면 여기 남게 되죠. 뷰 보시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단면도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 좀 미리 해주고 가시는 게 좋은 거는 3ds 작업을 하고 이렇게 넘어오는 CAD로 넘기는 작업을 할 때 사실 CAD에서는 이 작업을 안 하거든요. 하기가 더 불편하기도 하고 연출 자체가 필요도 없기도 하기 때문에 이 못따기 부분을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또 헷갈리는 게 이걸 제거해야 되는지 이걸 제거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처음 만들 때 여기가 그대로 축이 들어오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 남겨두고 바깥쪽을 선택, 우클릭, 가시성 해제입니다. 이렇게 한 개가 제거가 되는데 이걸 나머지를 또 다 선택해서 가시성 제거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선이 이렇게 다 쪼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컨트롤해서 뭔가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것도 더 불필요하고요. CAD로 넘기고 그냥 시원하게 잡아서 지우기 이게 훨씬 더 빠르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AD에서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 이제 남은 거는 중심선을 넣는 일이에요. 중심선. 저는 이제 모든 도면 뷰를 배치를 한 다음에 한꺼번에 중심선을 넣는 편이거든요. 그게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처음이니까 낱개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를 하나를 선택하고요. 낱개를 같이 잡을 때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다음 옆에 뷰에 테두리가 생겼을 때 클릭을 누르시면 이렇게 같이 잡힙니다. 그래서 복수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아무 테두리에서 우클릭을 눌렀을 때 여기 자동화된 중심선이 표현이 되거든요. 자동화된 중심선 눌러주고 요 뷰에서 창 안에서 저는 이 모든 단추의 어떤 의미와 뜻은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 안 하고요. 딱 필요한 애들만 말씀드릴게요. 원통하고 삽입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 축선하고 원형 패턴입니다.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기본으로 주어진 일단 선택지는 2개고요. 단추가. 나머지 선택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4개소입니다. 4개소. 제가 나머지 하나씩 다 찍어 봤었는데 사실 뭐 못갖기에 대한 알값은 의미가 없고 공면상도 의미가 없고 이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선택에 있는 기준만 골라주시면 되고, 밑에 있는 이 원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동력 전달 장치류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볼트, 소켓머리 볼트를 원형 패턴으로 돌려서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쟤를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원형 패턴 돌리는 기준에서의 그 피치 1을 표현하는 것도 저 원형 패턴을 찍어줘야만 나타나는 기준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중심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반대로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 패턴이죠.
얘가 지그루에서 나사가 사각형의 배열로 나사가 생기잖아요, 구멍이. 근데 이 기능을 쓰게 되면 중심선이 쓸데없이 길게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다듬는 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 직사각형 배열은 쓰지 마시고 원형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선택하고 확인 눌렀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심선 단면 뷰에서는 기본적인 구멍이 위치한 중심선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구프투상에서 이 중심이 조금 모자라게 나오거든요. 여기가 완전히 원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마우스 갖다 대면 점이 끝점이 생기죠. 이 끝점의 위치에서 마우스로 꾹 눌러 가지고 당기면 이렇게 잡아 당겨집니다. 그래서 사각형 부분을 조금 지나가게끔만 연출해 주시면 되고요. 눈으로 보셨을 때 여기 이제 1.3선처럼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CAD로 보낼 때 보내기 직전에 이제 레이어 작업을 하겠지만 그 작업을 하고 나서 CAD로 보내고 나면 지금처럼 이런 영상은 아닐 거예요. 조금은 더 보기가 좋은 중심선으로 바뀔 거니까 지금은 여기 중심선에 대해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우리가 풀리를 이제 제도하거나 모델링 하거나 할 때 처음 우리가 자를 대는 지점이 호칭 지름선이죠, 그죠? 근데 요 위치에 이 선을 인벤터 상에서 스케치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손이 조금 갑니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뭐 또 인위적으로 그려야 되고 이 선의 위치를 잡으려면 또 중심으로부터 치수를 줘야 되고 중심도 이렇게 또 보면 또 안 잡혀요. 지금 안 잡히죠, 그죠? 그래서 손이 조금 많이 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 위치의 중심선은 CAD에서 그리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여기 선 하나 그려서 치수 맞추고 치수 사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중심선을 그대로 CAD에서 옵셋하면 되는 거죠. 이 호칭 지름 자재했을 때 길이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모델링을 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세로선도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서 붙이면서 십자선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선택을 하고 대칭만 하시면 풀리는 끝나거든요. 그 다음 치수 작업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가상의 어떤 중심선 위치는 오로지 다 CAD에서 기어도 마찬가지니까 참고로 CAD에서 작업하시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 풀리가 앞서 이제 도면의 배치 방법부터 시작해서 풀리의 어떤 형상 배치까지 말씀드리는데 첫 시간이 조금 길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리만 먼저 첫 영상으로 설명드리고 다음번 영상에서 기어와 커버 순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